수업할게요. 수업할게요. 봅시다. 빨리 이거 하고 미적분도 합시다. 미적분. 자, 적분 관련되어서 문제 몇 페이지 펴냐면 90페이지 펴보세요. 90페이지. 자, 90페이지 펴봅니다. 자, 페이지 90페이지 문제 3번부터 이런 말이 있네요. 모든 1차 함수 gx에 대하여 모든 1차 gx에서 뭐가 가장 강조되어야 되냐면 이거예요. 모든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1차 함수가 어떤 것 때문에 변해가죠? 앞에 1차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1차항 계수와 상수항 이거 두 개가 달라지면서 그 1차 함수가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1차 함수 어떤 1차 함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가 돼야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gx 곱하기 fx dx가 0이라는 값을 이식을 만족을 해요. 그리고 f0이 1인 2차 함수 fx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해석이 되나요?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도 감이 와요? 모든이잖아. 이해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생각해봐. 모든 일이 들어가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기억나는 거 없어? 항등식이잖아. 항등식. 항등식. 이게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걸까?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니? 얘가 어떤 값이 된다 하더라도잖아. 그러니까 m이라는 문자 여기에서 이 계수와 그 다음에 이 상수 이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풀어봅니다. 빨리 풀어봐. 제가 항등식이 되도록 풀어봅니다. 문자 두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fx를 어떻게 두하겠니? 생각해봐라. 한 몇 번은 문제 거의 똑같게 예상한 적도 있고 해요. 요 앞에 기본 다지기 문제 있잖아요. 여기는 나오는 논점들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방법 있어? 응? 다른 방법 있어? 아니, 논술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있잖아요. 귀찮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어? 알겠지? 귀찮다, 복잡하다, 머릿속에서 지워. 그게 맞는 거야. 원래 이 시험 자체가 사람 귀찮게 하는 거 참으라고 낸 시험이에요. 자, 됐죠? 문자를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봐봐요. 일단 모든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를 mx 플러스 n이라고 두시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인데 상수항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2차 함수의 2차 항계수와 1차 항계수는 문자로 둬야겠죠. 미정계수로 두시고 자, 이거 정적분을 합니다. 정적분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전개해야 돼요. 이 정도 전개하는 건 수고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를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고 1, 0 대입을 하면 적분을 하고 나면 절대로 적분 변수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적분 변수가 x니까 x가 남아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때 1, 0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뭐에 관한 항등식이다? m과 n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m, 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요 앞에 개수와 이 뒤에 개수가 다 0이 돼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 방식 풀어주면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따라서 fx는 뭐가 되겠죠?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답입니다. 알겠죠? 됐지? 항등식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 그 다음 문제 4번 풀어보세요. 문제 4번. 이것도 조금 귀찮게 만드는 문제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적분을 하고 나서 얘네 정적분 했을 때 이런 결과값들을 대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얘를 변형을 해야겠죠. 그러려고 하면 얘 전개 당연히 전개해야 되죠.
자, 다 했죠? 이거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얘 전개해가지고 정리하면 일단 요거부터 해석이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수입니다. 상수. 얘가 따로 값이 안 주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적분변수 x가 어차피 사라져서 1과 0이 대입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최대체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결국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해석이 필요해요. 이렇게 두 문자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이 식의 최소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뭘 확인하냐? 이 두 문자끼리의 관계식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추가로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봅니다. 알았죠? 근데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이렇게 A와 B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이 식의 최소값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완전 제곱식. 실수 조건밖에 없잖아요. 실수 조건 A, B가 실수라는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제곱식의 합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A에 대해서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B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B식까지도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최종적인 모양이 이거예요. 아까 저 정적분값 얘 C라 합시다. 라지 C라고 하고요. 이 라지 C 값이랑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나오고 마이너스 52. 그래서 따라서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 되어야 최소가 됩니다. 알았죠? 즉 B는 마이너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A는 B 이퀄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24니까 A가 24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답입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 됐고 다 정리했죠? 그 다음 문제 5번 풀어봅시다. 문제 5번. 문제 5번도 풀어봐요. 아 진짜 이렇게 성의 없이 할래? 응? 뭐 딱 여기야 이씨. 진짜 어?
아니 답, 할 말이 없다. 답만 맞추네, 답만. 야, 답만 맞추는 진짜 놀라운 과정도 없이 어떻게 답이 맞을 수가 있지? 머릿속으로 뭐?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갖고 거기다 써봐.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써봐. 이유가 뭔데, 이유가? T는 절대값을 갖는 아예 F가 절대값을 갖는데 절대값 영이했을 때는 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잖아요. 뭐래? 아이 모르겠다. 아니 그래서 논술이 니처럼 답만 찾아내는 애들을 걸러내기 위한 거 아니야. 정치 파이터. 정신은 뭐 다른 과목 다 잘해? 정신은 과목을 여러 개 다 잘해야 되잖아. 자, 우리 원칙대로 분류해서 푸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봐봐요. 봐봐. 일단 요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생각을 하느냐. 적분 변수가 x거든요. 그런데 x가 정의된 구간이, 정적분이 정의된 구간이 x 이퀄 0부터 t까지인데 t는 일단 양수고요. 맞죠? t는 1보다 크니까 양수인데 문제는 말이야. 이게 문제죠. 우리가 지금 f'x를 그려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이런 모양이라면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2차함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고 따라서 꺾어진 f'x의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 해야 돼? 그렇다면 이 구간 끝이 되는 x 이퀄 t는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겠지.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만약에 t가 뭐보다 왼쪽에 있으면 알파보다 왼쪽에 있으면 요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때 요 정적분의 크기는요. 0에서부터 t까지 피적분 함수가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f' dx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fx의 t의 0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ft와 플러스 f0이 될 텐데 이 값이 결과적으로 뭐와 같다? 문제 조건대로라면 ft 더하기 f0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0, 0 없어지고요. ft가 결국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이건 뭐에 위배됩니까?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잖아요. 3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이게 상수함수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거 안 됩니다. 이 조건은 안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이거였네요. t가 만약에 알파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나뉘느냐? 0에서부터 알파까지와 그 다음에 알파부터 t까지 두 가지의 구역으로 나뉘고요. 자, 이 구역에서는 어때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대신에 이 구역에서는 fx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풀립니다. 이렇게 풀리고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fx의 알파 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fx의 t 알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f 알파 플러스 f0 그 다음 더하기에 ft 마이너스 f 알파. 자,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정리를 하면 얘가 ft 플러스 f0 마이너스 2f 알파인데 이게 모든 t에 대하여 요거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게 항등식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극소값이 0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 긴 내용을 답만 찍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유를 설명을 못 하잖아. 어버버하고 있잖아. 말로 설명을 못 하잖아, 지금. 식으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답지에다 그렇게 쓸래? 다 내 머릿속에 있음. 그렇게 쓸 거야? 아니지. 어? 1점 정도 줘요. 그래 붙겠니? 자, 그 다음
문제 6번이 의외로 학생들이 다 아까 오전반에도 보니까 다 못 풀더라고요. 이게. 자, 이 문제는요, 이력이 좀 있습니다. 아주대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때 아주대가 의대하고 같이 보는 시험이었는데, 그때도 나왔었고, 연세대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연세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처럼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의 함수값으로 정적분을 표현하는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5번의 명예를 걸고. 오전반이 자리에 5번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네. 오전반에 잘해. 누가 잘해요? 어? 누가 잘하냐고? 오전반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잘하는 학생은 준수 같은데? 준수가 제일 잘했던 것 같은데? 준수 알아? 아니요. 모르지. 아니야, 5반도 잘해. 5반 좀 늦었나? 네, 늦었어요. 아, 전체적으로 대체로 다 잘해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늦었어요. 이제 와서. 제가 보는 거는 뭐도 보냐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제가 문제 풀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시간적으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쓰는 거를 보거든요. 보면은 그게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실전에 들어갔을 때 푸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면 빨리 풀죠.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빨리 돌려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감당이 되겠다? 할만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환이 좀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좀 빨리빨리 사이클을 돌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자, 우리 그냥 생으로 부딪혀 봅시다. 그냥 생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겠죠. 어차피 정적분인데요. 정적분인데 인테그랄 x0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0나 x2는 x1을 기준으로 문자 한 개라도 줄여야 되니까 x1을 기준으로 x1 마이너스 h 지점과
x1 플러스 h 지점 이 두 지점에 대해서 fx 얘를 fx로 합시다. ax 제곱 dx 요걸로 계산했을 때 이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넣고 이렇게 계산하려면 하세요. 봐봐요. 감당이 되면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 계산을 실제로 한 다음에 f의 x1 플러스 h가 뭐가 되냐면 x1 마이너스 h가 얘가 저기죠. a의 x1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b의 x1 마이너스 h 플러스 c고요. 그 다음에 f의 x1이 이게 뭐냐 하면 y의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x1이 a의 x1 제곱 그 다음 플러스 b의 x1 플러스 c가 y1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f의 x2가 f의 x1 플러스 h죠. 요게 a의 x1 플러스 h 제곱 더하기 b의 x1 플러스 h 플러스 c 이게 y2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정적분을 계산을 하셔서 요 값들로 이런 값들이 나오면 얘를 고쳐주고요. 이런 값들이 나오면 얘를 고쳐주고요. 이런 값들이 나오면 얘를 고쳐준다. 하면 요 식이 나올 거야. 할만해요? 이건 진짜 하고 싶지 않지. 네. 그럼 다른 방법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평행이동. 좋은 아이디어잖아. 이런 생각을 좀 하라고. 했어? 하고 싶어요. 너희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뭐 떠오르는 거 없니? x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h, 오른쪽으로 h 떠오르는 거 없어? 적분할 거잖아. 적분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야? 우함수, 기함수 내용이잖아. 그럼 우함수, 기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를요. 구간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간에서 얼마를 까야 돼요? x1만큼 까야 되죠? 그 말은 구간이 이렇게 옮겨진다는 거야. 얘는 그대로 이렇게 옮겨지고요. x1은 x1 마이너스 x1에서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x2 자리는 x2 마이너스 x1 해서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x0 자리는 x1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h 이렇게 x0 마이너스 h 해서 아니지 원래 x0였던 자리가 x1 마이너스 h에서 다시 뭐를 빼주면 x1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h가 되잖아. 마이너스 h, 0, h 이렇게 세 개의 지점으로 생각을 하면 이 지점에서의 높이가 y0고요. 이 지점에서 높이가 y1이고요. 이제 이 지점에서 높이가 y2입니다. 맞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f의 뭘 대신 대입을 해야 되죠?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되죠? 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요? 평행이동 하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x1만큼 평행이동했잖아요. 그럼 x 플러스 x1을 대입을 해야겠죠. 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x1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치환적분 하셔도 되고 치환적분 하면 이제 적분 변수가 바뀌니까 좀 귀찮죠.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귀찮지. 그래서 그냥 이걸로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치환적분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요게 x라는 변수 기준으로 이거였으니까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거잖아. x-x1이 h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간 오른쪽 위쪽 끝값이 h가 되기 원하면 이걸 t로 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 대신에 뭘 대입하자? t 플러스 x1을 대입하자. 이게 치환적분의 방법이고요. 알겠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게 치환적분에서 t 역할을 하는 거죠. x 플러스 x1으로 옮겨줍니다. 자, 이제 봐봐요. 그 다음으로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고요.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생각할 건 이겁니다. 뭐냐 하면요. 생각을 해봐. 이 계수 있잖아요. 얘를 만약에 그대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애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애지. 그잖아. 그러면 꼭 얘를 이 친구를 다시 전개해서 재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봐봐요. 요게 2ax 플러스 b의 x 1창 그 다음에 ax1의 제곱 플러스 bx1 플러스 c라고 하는 상수항 1차항, 2차항 요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될까요? 어때요? 이렇게 풀어야 될까? 필요한지에 관한 얘기야. 식은 조금 더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이 스몰 abc를 만약에 고집을 한다고 치면요. 고집을 한다 치면 y0가 이렇게 되겠죠. y0는 이번에는 평행이동 한 다음의 식이요. f에 얼마를 대입한 거죠? 이 식이 요거잖아요. 이 식이 이번에는 f의 x 플러스 x1 이렇게 된다고. 요게 gx라고 치면요. 저 gx 함수에서 마이너스 h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h 플러스 x1이 이렇게 들어가는 셈이잖아.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필요하냐고. 지금 문제에서요. 요 넓이를 표현을 할 때 어디를 봐. 어디를 보더라도 이 높이만 맞추면 되죠. 이 높이만 맞추면 되지. 이게 A나 B나 C로 표현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개수인 A, B, C로 만약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쟤를 살려둬야 돼. 맞지? 졸려 죽겠네, 그냥. 눈물이 나네, 졸려가지고. 자, 그래서 살려둬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굳이 얘를 살려둘 필요가 없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바꾸라고. 얘는 어차피 2차식이니까 얘를 라지 A, 얘를 라지 B. 개수 상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즉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이 식을 그냥 gx라고 하자고. 알겠죠?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식을 그냥 gx라고 하시고 그 다음 이랬을 때 얘 입장에서는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입장에서는 오로지 뭐야? y0는 어떤 높이니? g의 마이너스 h일 뿐이죠. 그 다음에 y의 1은요. g의 0일 뿐이고요. 그 다음 y의 2는요. g의 h일 뿐이잖아요. 요것만 반영해주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이제 그 다음 계산은요. 우리 저 면적은 평행이동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 함수 기준으로 보시면 얘가 무슨 함수? 얘 기함수죠. 쪼개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ax 제곱 플러스 c의 dx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h부터 h까지 bx dx로 나뉘고요. 이게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짝수차와 홀수차로 나눠주면 따라서 얘는 2배 0에서부터 h까지 ax 제곱 플러스 c의 dx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돼요? 0이 되겠죠. 얘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가봅시다. 얘는 2배의 3분의 a의 x 세제곱 플러스 cx 하고 h빵 대입이 돼요. h빵이 대입이 되고 따라서 a 대입을 하면 3분의 h 하고 h 세제곱 ch 하고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서 뭐를 끄집어내길 원해요? 3분의 h가 묶이기를 원하죠. 여기 3분의 h가 묶였잖아요. 그래서 묶어요. 일단 묶어. 3분의 h를 묶어주면 여기에 2ah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6c 되겠네요. 6c. 맞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y0, 4y1, y2 요거의 합이 이거라는 거 확인하면 되는데 그럼 각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y0 같은 경우는요. 어떤 값을 가지냐면 g의 마이너스 h니까 요 평행이동을 하는 함수 기준으로 얼마가 됩니까? AH 제곱 마이너스 BH 플러스 C가 되고요. 맞지? 그 다음 Y1 같은 경우는 얼마가 돼요? Y1 G의 0이 되죠. G의 0이 되고 얘는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의 2 같은 경우는 G의 H 값이 되고 AH 제곱 플러스 BH 플러스 C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2AH 제곱 플러스 2C가 되고요. 그 다음 얘가 C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쪼개면 돼요? 이렇게 쪼개면 되죠. 봐봐요. 2AH 제곱 플러스 2C와 플러스 4C로 쪼개주고 그때 이 부분이 뭐가 된다? Y0 더하기 Y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4y1이 되죠.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거기 나와 있는 답으로 갈 수 있죠. 알겠지?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 중요한 건 우함수, 기함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평행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식에서 이 개수 스몰 a, b, c 평행이동하기 전에 개수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 새롭게 개수를 잡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알았죠? 요 두 개 가지고 그때 연대 문제도 이거 두 개를 활용을 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네. 알겠죠? 써요. 빨리 정리해. 갔다 오세요. 응? 어떻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한 번 보면 그래도 그 비슷한 문제는 풉니다. 한 번도 너희들이 안 봐서 그렇지. 또 보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의외로 잠재 능력이 좀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자신을 믿지 마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논술은 실제 경험치라고. 얼마나 자기가 고민을 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느냐,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유형들을 풀어보면, 이거 비슷한 문제 나오면 그래도 충분히 응용해서 풀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봤으면. 자기가 좀 고민을 하고, 졸지 않고 봤으면. 자, 페이지 96페이지 갈게요. 96페이지. 96페이지 이제 풀 건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유찬이 뭐 고민되는 거 있어?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거 없잖아. 앞타임도 보니까 전부 객관식의 기재들이라서 답만 찾아요, 답만. 어떻게 찾는지만 알아. 이유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유 없음. 자, 제가 먼저 이걸 설명을 해줄 테니까 3-1번을 답만 찾지 마시고 과정도 한번 같이 써봅시다. 있잖아요. 거기 제시문에 뭐가 나와 있죠? 제시문 가에 뭐가 나와 있지? 평균값 정리가 나와 있죠. 평균값 정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활용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평균값 정리는 방정식의 답이 정해진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먼저 이 구간에 대해서 구간이 뭐 이렇게 있으면 이 구간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이 그 구간 내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고 하는 정리잖아요. 원래 이 평균값 정리는 원래 목적은 뭐였냐 하면 일반적으로 원래 목적은 이겁니다. 어떤 방정식이냐 하면 이런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의 답이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방정식의 답이 x = c라고 하면 걔가 어떻게 되면 확인이 되느냐? 이렇게 되면 됩니다.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구해봤더니 마침 어떤 특정한 상수 여기서 어떤 특정한 상수값 요 상수값이랑 일치하는 요 개수가 있겠죠. 어떤 개수. 그 개수값, 미분 개수값이랑 일치되게 하는 평균 변화율 지점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f'x = f'c 요거의 답인 거고요. 근데 이거의 특수한 상태가 된 게 바로 이거죠. f'x = 0으로 됐다면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마침 딱 0인 거지.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 = 0이 있으니까 f'c = 0인 c도 구간 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정리예요? 이거는 롤의 정리. 이게 롤의 정리고 요게 일반적인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방정식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k라고 하면 어떤 x에 대한 방정식의 값이 k 이게 하는 x가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구간에서 어떤 구간을 임의로 잡았을 때 좀 주어진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봤더니 그 값이 어떤 특정한 상수값 k가 딱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k 이게 하는 미분계수 지점이 x = c라고 하면 그 c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 방정식의 답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원래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적용해요. 이렇게 봐봐요. 만약에 반대로 f' 어떤 구간에서의 f'c 이 친구의 범위가 나온다면
어떤 구간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의 범위인 거죠.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F'C를 평균 변화율로 고칠 수 있어. 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로 고치고 따라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요. 만약에 B가 A보다 크다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옮겨주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필 직선을 그렸느냐 하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이 이유 때문에. 그냥 양변을 적분한 게 아니야. 알겠죠? 양변을 그냥 적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평균값 정리해서 그 식이 나온 겁니다. 자, 봐봐요. 여기에서 구간을 이렇게 고칩니다. A, B가 아니라 구간 왼쪽 끝을 A로 고정한 채로 오른쪽 끝을 변수 X로 가져와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되겠죠. 평균 변화율은 X-A분의 Fx-FA가 되고요. 얘가 F'C이게 하는 C가 어떤 구간 내에 존재하느냐 하면 A와 X 사이에 구간 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그지? 존재할 텐데 양쪽 값은 뭐 빼도 되고 돼도 돼요. 어쨌든 이때 F'C 얘가 미분계수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값이 M이라면 라지 M이라면 B를 변수 X로 고쳐주면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얘를 다 X로 고쳐주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도함수의 뭐라고? 도함수의 시역 범위에서 원함수의 범위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X로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렸던 그 식이 나오는 거야. 이 직선식과 이 직선식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에 존재한다. fx가. 알았죠? 네. 그러면 이 문제 바로 적용시켜 보세요. 빨리. 3-1번.
이게 가장 정확한 서술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F1 값이 0이고요. 자, 이 구간에서의 도함수의 함수값을 뭐라고 이해하자? 미분계수의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x를 c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꾸로 그럼 이 c 값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거냐? 구간 오른쪽 끝값에 반드시 x가 등장해야 돼요. 얘가 등장을 해야 누구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fx, 걔 원함수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구간 오른쪽 끝값을 x로 딱 놓고 그 다음에 구간 왼쪽 끝값은 고정시키고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f'c라고 한다면 f'c는 요 두 구간 사이에서의 뭐가 된다?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분명히 1과 x까지의 평균 변화율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누구부터 누구 사이냐? 작게는 3, 크게는 7까지의 범위다. 그리고 f의 1 값은 0이니까 이거를 양변에 곱해도 되겠죠. 그런데 x가 1보다 크잖아요. x가 1보다 크니까 이거 양변에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x는 이 함수와 이 1차 함수, 두 1차 함수의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함수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정적분 값은 1과 3 사이의 구간에서 얘도 비적분 함수 다양수니까요. 다양수니까 상관없이 정적분 하면 그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값이 6이고요. 이 값이 14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1부터 3까지 fx dx는 결과적으로 6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쪽 왼쪽 범위를 만족시킬 수 있는 a 값들 중에 제일 큰 놈이 6인 거죠. 가령 a가 뭐 마이너스 1000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예. a 값 중에 왼쪽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6이다. 그 다음에 적어도 6인데 그 다음에 얘는요. 가장 작은 값은 14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2번. 자, 3-2번 문제를 살짝 수정을 해요. 조금 더 어렵게. 그게 문제가 조금 쉬워진 이유가 그 정적분 구간 때문에 좀 쉬워지는데 그거를 제외시켜 볼게요. 자, 3-2번 보세요. 3-2번 뭐라고 했냐면 fx가 절대값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일 때 구간 t부터 t 플러스 1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 gt라고 한다면 이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gt의 정적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래 이 문제대로만 풀 것 같으면요. 이 문제대로만 풀 것 같으면 이 정적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적분 변수가 t니까 t가 어떤 범위 내에서만 구해주면 될까요? 요 변수 t가 어떤 범위에서만 구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고려해주면 돼요. 사실은 이 문제만 풀 것 같으면 알겠죠? 그러나 조금 더 어렵게 갑시다. 어떻게? 이 구간이 이거 넘었었다고 생각하고 가령 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정을 하고요. 요 GT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구하고 그런 다음에 요 값을 구하라. 이렇게. 요걸 추가하세요. 추가. GT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먼저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적분 값을 구하라. 이렇게 추가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GT부터 구해봅니다. GT부터 구해봐. GT. 구간 왼쪽 끝값인 T를 기준으로 구간 길이가 1이에요. 구간 길이 1자리를 쭉 옮겨가면서 그 구간 내에서 가장 높은 높이들을 식으로 표현해봅니다.
네, 전체 구간에서 들었잖아. 그래,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먼저 써보라고. GT를 완성하라고. 누구 찾으시나요? 심규영. 네? 심규영이 나와서 왔어요 혹시? 누구요? 심규영 새로 나왔어요. 아니요. 없어요? 예. 우리 반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착각하신 거야. 분명히 우리 반이 아닐 거야. 실제로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쫙 옮겨가면서 생각해봐. 그러면 그 구간 내에서 제일 높은 높이를 찾아보면 되잖아.
어느 쪽으로 상관없어요. 연속 함수에서는 그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부등호를 어디다 붙일지를 너무 고민 안 하는데. 유찬, 죽을래? 응? 즐겁게 죽을래? 응? 이게 뭐야, 이씨. 여기서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 적지도 않았네. 응? 구간 B에다가 X로 바꿔가지고 F 프라임 X에서 FX의 범위로 바꿔주는 거, F 프라임 C의 범위에서 FX의 범위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 거꾸로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아예 쓰지도 않았네. 씨. 네 머릿속에 다 있어? 이거 X로 바꿔봐. 여기다 써 실제로 X로 바꿔봐. 얘도 다 B는 다 X로 바꿔봐. 그리고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C가 최소값이 스몰 m, 라지값 최대값 라지 m. 그렇게 해서 요 값의 범위를 구해봐. 그거라도 써놓으라고. 이해했어? 이 분수식의 범위가 최소값이 스몰 m이고 최대값이 라지 m이잖아. 그때 이 분모를 곱하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fx를 저쪽 각 변에 넘겨줘서 플러스 fa로 고쳐보라고. 그러면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 사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 과정을 쓰란 말이야 지금. 그거 하나는 써놔. 뭔 말인지 모르지 지금. 뭐라고 지금 필요한 게 얘의 범위잖아. 그러면 지금 F'X가 여기서 F'C가 만약에 최소값이 이거고 최대값이 이거면, 근데 이게 구간 오른쪽 끝값을 X로 두잖아. 이렇게 X로 두면 X-A, Fx-FA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바뀌면 Fx-FA가 요거 각 변에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이걸 각 변에 더해주면 이 최소값, 아까 그 도함수에서의 최소값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 A,FA를 지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최대값을 기울기로 하는 A,FA를 지나는 직선, 요 두 직선 사이에 얘가 위치할 거 아니야. 이거라도 써놨어야지. 그냥 쳐놀고 자빠졌네. 지우개를 먹네? 그 지우개를 먹냐? 그러니까 지우개 같아. 공만 날 것 같아 왠지. 다은이 다 썼어? 다 풀었어?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거 하기 싫다고 하지 말고 좀 해라 좀. 다 했어? 어. 뒤에서는 FT 아니에요? 응? 요거 응? 같아질 때 이후에는 응? FT가 최대값. 아니지, FT 플러스 1이지. 구간 오른쪽 끝값이 더 높지. 구간 오른쪽 끝값이 더 높지. 자, 보세요. 갑니다. 잘 따라와봐. 잘 따라와요.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요. 지금 fx 함수가 절대값 함수여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구간 t부터 t 플러스 1 사이 구간이니까 구간의 폭이 딱 1이에요. 구간 폭 1짜리를 움직여가면서 그 구간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들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만약에요, 구간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면 감소하는 구간에 양쪽 끝이 다 있다고 쳐봐요. 그럼 당연히 어느 지점에서 가장 높겠니? 구간이 이렇게 정해지면 이 구간에서도 특별히 왼쪽 지점에서의 높이가 가장 높겠죠. 그지? 유찬이 이해돼? 감소하는 구간이니까 이 값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최대가 돼요? F 함수에서의 왼쪽 끝값인 FT가 최대가 되죠.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구간 왼쪽 끝값이랑 오른쪽 끝값이 같아질 때까지죠. 그럼 같아질 때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 두 값이 같게 되는 지점 중에 왼쪽 값을 T1이라고 하고 오른쪽 값을
t1 플러스 1이라고 두면 요 함수값이 같다니까 얘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이 식에다 대입해야겠죠. 그지? 이 2차 함수의 양수 부분에다가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은 어디다 대입해요? 이 식 아니면 이 식에다 대입해야겠죠. 요게 꺾어진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붙인 지점에다가 붙인 값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요거 대입할 거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했고요. 얘는 그냥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좌변식이 이렇게 되고요. 우변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정리하기가 더 편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넘겨서 계산하면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t1 지점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때 같아집니다. 알겠죠? 딱 요까지 써보면 이런 거잖아. 그러면 구간 왼쪽 끝값과 구간 오른쪽 끝값이 같아지기 전까지는 GT는 구간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인 FT를 따라가고 그때 FT는 어디에 걸리냐? 요 식에 걸리니까 여기다가 T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치? 이해됐죠? 유찬 됐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제는 구간 오른쪽 끝값이 더 높아지죠.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근데 그게 언제까지 유지되냐 하면 이 극대를 만나기 전까지예요. 왜 그럴까요? 극대를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구간 내에 가장 높은 지점이 언제나 극대예요. 언제나 극대. 상수함수 구간이 생깁니다. 알았죠? 그래서 상수함수 구간이 생기기 전까지 구간 오른쪽 끝값이 더 높은 지점까지는 언제까지냐 하면 이 극대값을 가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기 전까지예요. 이렇게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t 플러스 1이 마이너스 구간 오른쪽 끝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극대를 가지는 지점 극대 지점 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기 전까지는 구간 오른쪽 끝값이 최대값이 돼요. 근데 구간 오른쪽 끝값은 어디에 걸려있냐면 이 함수에 걸려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됐죠? 그 다음 이제 t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시작해서요. t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극대값이 포함이 되는 제일 마지막 지점이 언제까지일까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까지겠죠. 그지? 구간 왼쪽 끝값이 극대를 가지는 지점, 극대 지점까지 포함할 때까지겠죠. 그래서 요때까지는 바로 GT가 F의 마이너스 2분의 1, 즉 극대 지점이 됩니다. 극대값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극대값을 구간 내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요? 요 구간이 왼쪽이 높을 때까지죠.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때를 찾아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요때를 찾아야 되는데 방정식 보세요. T2는 이 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이 식에다가 요 식에다 대입을 해줘. 여기다 대입을 해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2 플러스 1은 구간 오른쪽 끝값은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이 되는데 이 봐봐. 이게 이거랑 같죠?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었다 이 차이뿐이지 사실 똑같은 방정식이죠. 네. 두 번 일할 필요 없이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아까 풀었던 것 중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얘가 이 지점이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물론 대칭성을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겠죠.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그때까지는 구간 왼쪽 끝값이랑 오른쪽 끝값이랑 같게 되기 전까지는 감소 구간에 해당되는 거라서 구간 왼쪽 끝값이 더 높아요. 그래서 FT가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요걸 딱 벗어나요. 벗어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는 구간 오른쪽 끝값이 더 높죠. 그래서 F 입장에서는 T 플러스 1이 들어왔을 때가 가장 높아요. 구간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총 몇 개의 함수로 나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지? 그래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유찬아. 알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답 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답 자체는 안 어렵죠. 답 내봅시다. 3-2번. 3-2번. 답 다 냈어요, 벌써?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3-2번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GT의 DT인데
자, 이 구간 내에서는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서 누가 걸리냐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죠. 얘보다 크잖아. 얘보다 크고요. 그 다음 0은 얘보다 작잖아. 0은 요 사이 구간에 있죠. 그러니까 구간은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세 개. 즉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는 gt 함수가 누구 따라가게요? 얘 따라가겠죠. 예. 1번. 그래서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t의 dt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의 구간에서는 gt 함수가 4분의 9가 되죠. 상수 함수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9의 dt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제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는 얘가 되겠죠. 얘는 2번, 얘 3번. 3번식이 되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dt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예,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정말 귀찮지만 12분의 53이 나와요. 알겠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아, 물론 요거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대칭성에 의해서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대칭축에 의해서 좌우 대칭이 되니까 가능해요. 그 같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따로따로 계산해도 돼요. 알았지? 답을 맞췄네?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 해. 빨리 덮네. 까봐. 오.